네, 이번에는 복잡한 아시아 경제 협력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는데요. TPP, CPTPP, RCEF, IPEF 뭐 이런 겁니다. 먼저 경제 협력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경제 협력의 발전 단계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재화에 대한 이제 관세 협력과 관세 동맹이 있습니다. 무역을 하는 상품에는 이제 보통 말하는 물건이죠. 물건에 해당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해당되는 용역이 있는데요. 최초의 이제 경제 협력은 이 재화 물건이죠. 주로 공산품이 되겠죠. 공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어, 낮춰주는 이런 혜택을 상호적으로 주는 쌍방 간의 이제 관세 협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쌍방이 아니라 다자가 되면은 이제 다자 간 관세 협력 혹은 관세 동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경쟁을 보게 되면은 발전 순서가 주로 이제 그 관세를 가지고 서로 이제 전쟁을 하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서 상대방의 물건에 대해서 수입을 줄이고 자신의는 수출을 높이려고 합니다. 근데 관세 전쟁은 결국은 하게 되면 상품에다가 그 세금을 붙여서 상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국내에 소비자가 그 피해를 보고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상품, 한국 상품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 보낸다면은 미국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기 때문에 상호 간의 관세를 내릴 경우에는 결국은 그 무역량은 줄어들고 쌍방 간에 그다음에 쌍방의 소비자들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세 전쟁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관세를 철폐하는 이제 관세 동맹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관세 동맹에서 더 나아가면 관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책이라든가 산업 정책도 서로 조율을 하는 이제 경제 블록으로 가게 되고 이러한 경제 블록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중심이다, 뭐 중국 중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 대전에는 이제 뭐 독일 중심이다 아니면은 그 영국이나 미국 중심에서 경제 블록이 되는 거 결국은 2차 대전에 이러한 경제 블록이 이제 군사 블록으로 되면서 진영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맹국 간의 전쟁으로 비화되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경제 협력은 경제 전쟁이 군사 전쟁으로 비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47년 2차 대전이 끝났죠.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2차 대전의 문제, 경제 전쟁이 군사 전쟁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경제 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특히 이제 관세 이외에 공정 거래, 자유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 자유 경쟁의 조건이죠.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 보조금이라든지 혹은 덤핑, 헐값에 파는 거라든지 이런 그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게 도입되고 이런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은 보조금이라든가 덤핑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제한하는 것. 그래서 기존의 관세 동맹과 달리 이제 국가의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재화, 물건이죠. 재화 이외의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재화와 마찬가지로 자유경쟁 조건을 개별국에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적재산권 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문화 예술 분야도 있기 때문에 문화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트는 이제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관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수출과 수입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정책과 산업 정책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세나 혹은 이제 보조금과 같은 이런 국제 무역 분기가 일어날 때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조정력, 실질적인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무역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47년이라는 연도를 보다시피 한편으로는 이제 그 경제정쟁이 군사정쟁으로 비화되는 걸 막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냉전 시기에 가트는 이 공산주의 국가를 퇴출시켰습니다. 가트에서 배제한 거죠. 이게 가트가 이제 냉전 시대의 잔재에 물렸기 때문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러시아라든가 그 개방 이후의 중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 세계 차원의 이제 무역 협력 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WTO가 논의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WTO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그 가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러시아나 중국까지 포함한 전 지구적 자유경쟁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신자유주의죠. 그래서 기존의 재화와 서비스라는 상품 이외에 자본까지 개방하는 높은 수준의 이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제 WTO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WTO에서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이 다자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제 광활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을 원하죠.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보조금이 없는 자유경쟁을 원하고 상대적으로 유럽과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죠. 토지가 좁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보조금을 철폐하라는 거고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제 보조금을 계속 지불하려는 거예요. 개도국에 대해서는 이제 개도국들은 우리가 경제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니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를 특별 보호해야 되는 과도기 조치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립되면서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노동 정책이라든가 환경 정책에 대해서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차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 정책에 관해서 그 선진국이 높은 수준의 노동 기본권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그거를 맞추다 보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죠. 환경 기준을 높임으로써 선진국은 유리하고 개발도상국은 불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때문에 합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차원의 그 자유무역 협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보면은 서로 뜻이 맞는 나라들끼리 지역 차원에서 양자 간 혹은 다자 간의 FTA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양자 FTA가 그 다자로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미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FTA를 하다가 미국하고 이제 멕시코하고 FTA라고 합쳐서 그러면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자간의 FTA로 해서 경제 공동체로 자유 무역 지대가 형성되는 이런 경제 공동체의 가장 높은 수준이 현재 유럽연합이고 유럽연합은 상당히 성공을 했죠. 유럽연합이 가장 성공했고 그 아세안은 이제 유럽연합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중남미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경제 공동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의 경제 공동체 이후에도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이게 선진국 그룹이죠. 선진국 그룹으로 OECD라는 경제 협력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중 분업 체제가 성립되고 그게 심화되는데요. 일단 미국은 이제 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그 수교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독일과 일본을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의 이제 공산품, 특히 일본의 값싼 공산품에 대해서 견제를 하면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에게 큰 타격을 주고 그 빈자리를 이제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중국이 들어오면서 중국을 미국이 이제 그 분업 상대방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 1991년에 중국을 가입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합니다. WTO 가입 이전부터 중국은 90년대부터 이제
경공업 수출을 하게 되는데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엄청난 이 경공업 수출을 하면서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06년에 이르러서 아펙이 성격이 변화가 되는데요. TPP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006년에 이르러서는 과거와 달리 미국이 이 아펙의 성격을 대중 견제로 가시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펙에서 TPP로 전환되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경쟁이 점차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근데 미국이 이 TPP를 추진하다가 국내 여론, 트럼프죠.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국내 여론. 왜 미국이 다른 나라와 경제 공동체를 해서 미국의 공장 산업이 왜 해외로 빠져나가야 되냐. 그거를 반대하게 되면서 미국이 TPP를 포기하게 됩니다. 중국은 또 역시 이제 점차 그 미국에 대항해서 1대1로 사업을 하죠. 그리고 러시아도 엘친 시대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 중국됐는데 푸틴 시대와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자국 중심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추진하고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또 인도와 FTA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미국과 경쟁하게 됩니다. 중남미에서는 이제 미국이 중심으로 하는 미주 기구 경제협력체와 좌파들이 이제 주로 참여하는 남미 국가연합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과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해서 상하이 협력 기구가 1996년에 그 전신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또 인도는 러시아의 추천으로, 파키스탄은 중국의 추천으로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하게 됩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유럽연합과 나토를 묶어놓은 형태. 그래서 안보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둘 다 미국에 대항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안보적 측면, 미국이 이 아시아에서 나토를 만들려는 것, 그러한 게 견제하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제적인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복잡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먼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펙을 전환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미국 내에 굴뚝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공동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고 트럼프가 그걸 주장하고 상당수 많은 미국 여론을 받으면서 미국이 이거를 포기합니다. 미국이 포기한 걸 일본이 받아가지고 재활용을 해가지고 앞에다가 CP만 붙어가지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 점진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히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조건에서 향후에는 미국까지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거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 안에는 미국을 위한 유보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근데 현재 미국 여론에서는 굴뚝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 공동체의 그 비판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이 가입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기에 가입했다고 신청을 한 거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는 주로 아세안을 기본으로 한 거고 이 아세안에다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주로 개도국 중심이고 여기에 중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경제력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 중심으로 가는 거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주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 그럼 이것들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TPP나 CPTPP, RCEP
EF는 기본적으로 FTA라는 거죠.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거죠. 다자 간의 자유무역협정. 반면 미국이 중심으로 하는 IPEF는 구속력이 없다. 미국은 지금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미국 내 공장 노동자, 공장산업, 불특산업의 피해를 보니까 그 경제공동체라든가 자유무역협정은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하에서 이것을 한 거고, 그래서 협력체가 구속력이 없다. 조약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국회의 동의도 그 받을 필요도 없는 협의. 그래서 미국은 이 IPEF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공급망,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공업, 경공업이나 이제 그 중간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수출하겠죠. 러시아는 에너지, 석유와 천연가스 이런 건데,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의 공급망으로부터 탈출을 시키는 거죠. 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든가 제3국들. 그래서 어, 세계 각국이 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게끔 만드는,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는 RCEP를 견제하는 것,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에 대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이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유럽연합이고 군사적으로는 이제 나토가 되겠는데요. 그래서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된 상하이 협력 기구와 이제 러시아가 중심인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 협력 기구는 군사 훈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현재 그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RCEF, 그거 이제 지금 자기가 가입 신청을 한 CPTPP, 이거를 이제 경제 공동체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한중일 FTA를 추진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이제 브릭스를 통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고, 이 안에서 이제 달러 체제의 대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인도, 중국과 인도의 그 인구, 러시아까지 합치면, 이들 나라 합치면 그 30억이 넘어가죠. 그래서 충분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토론회를 앞으로 할 그 TPP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안을 보면 문재인 시절에 그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RCEP는 이제 가입을 했고요. 윤석열 때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IPEF도 가입을 했고, 이제 그 CPTPP는 현재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TPP는 폐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농민과 어민들이 반대하는 CPTPP는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른 그 자유무역 협정보다는 아주 높은 수준에서 통제를 합니다. 높은 수준에서 시장을 개방하는 거죠. 그래서 재화, 서비스, 지적재산, 투자조항을 다 개방하도록 강요를 하기 때문에 특히 농산물에 피해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예외를 두지 않고 전면적인 개방이기 때문에 쌀과 같은 이제 전략적인 필수재에 대해서도 관세로 방어하는 것이 이제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입원료로 가공된 식품도 최종 그 상품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표기돼서 소비자들이 이제 그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기 힘드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차별 조항을 금지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과 같은 이제 공공 조달, 그죠? 국가나 관공서, 학교에서 할 때 국내산을 친환경이라고 우대하는 게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국내산을 친환경이라는 거를 우대를 하려면 예외 조항이 필요한데, CPTPP는 기본적으로 예외 조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검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미국에 그 광우병 소가 있다 그런다면 수입을 제한하는 게 미국 수입을 전부 다 제한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주다 그러면 주별로 혹은 농장별로 생산지별로 수입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하면서 이거는 광우병 지역하고 상관없는 농장이나 생산지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게 또 검증이 되면 수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염병이 생긴 지역에 그 농축산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이제 알 수가 없는, 즉 수입국이 이 검역 주권을 행사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CPTP는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자국에게 유리하게 하겠죠. 그래서 후쿠시마 등 원자력 사고 난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이제 농축산물을 수입하게 하려는 그러한 압박이 심해지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조항에 자유무역 협정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미중 간의 경제 블록 전쟁에서 한국이 이제 그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느냐의 문제고, 그다음에 강력한 자유무역 협정인 이제 CPTPP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